연방노동부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9월달 한 달 동안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440만 명에 달한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430만 명으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2달 연속으로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 사상 최고치다. 이 노동부에서 통계를 내기를 직장을 그만둔 사람 숫자를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가 이제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 통계를 집계한 중에서는 지금 사상 최고치의 퇴사자들이 나왔다. 이거는 직장이 문을 닫아서 그만두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본인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 그리고 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임시로 또 그만두는 경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나갔는지 아니면 뭐 잠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상당 부분은 결국에는 이 백신 의무화라는 거하고 뭔가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백신 의무화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직장 옮기겠다고 사표 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연관이 아주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소득은 증가하고 미국인은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고 경제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지표들을 보면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수요가 계속 있습니다. 물건을 사겠다라는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있습니다. 그 수요를 뒷받침해주는 공급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물류 대란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경제가 좀 풀리는 지표들도 있는 반면에 이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수요에 맞춰져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아직도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야 하지만 어쨌든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는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제 직장 못 다닙니다 하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근로자의 급여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이중고 현상을 지금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도 구해야 되고 이 올라가고 있는 원자재비, 또 올라가고 있는 인건비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통스러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뱅크레이트라는 곳에서 수석 경제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마크 햄릭이라는 분이요. 대유행,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 많은 고용주들은 노동자들을 끌어들이고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했어야 했다. 예를 들면 뭐 임금을 인상한다라든가 근로 조건을 좀 바꿔줘서 좀 덜 일할 수 있게 아니면은 본인이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에 좀 맞춰주는 예를 들어서 뭐 재택근무를 원한다 그러면 재택근무 쪽에 맞춰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주는 그런 flexibility 그러니까 융통성을 좀 발휘하려고 노력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미 고용주들이. 지금은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적절한 시기로 남아있다. 일자리는 널려 있는데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골라서 이제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 근데 그것이 좋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표현이 아니라 내 구미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지금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40만 명이 퇴직했다라는 이 숫자는 전국의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숫자다라는 겁니다. 고용주들의 지금 이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연방노동통계국 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일자리 및 이직 조사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9월 달에 1,040만 명의 일자리가 생겼고 구직자는 그 전달에서 본질적으로 좀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좀 심각한 숫자다. 9월 달에 해고와 해고율이 1% 가까운 수치였다. 이것은 지난 8월하고 변동이 없다. 해고 이것이
숫자가 많이 나오면 좀 곤란한 거죠. 해고라는 것은. 사실 지금 해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진 사퇴가 문제죠. 퇴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물류 쪽에서는 일손이 모자라서 좀 난리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좀 사람 구하느라고 난리인데요. 12만 5천 명 정규 운전자 및 창고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이 아마존 같은 경우 시간당 18불에서 22불 시간당 주고 있는 것이요. 여기에 지금 사인온 보너스라고 그래서 3,000불 정도 보너스까지 주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지금 인력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계속해서 구인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가서 이력서 집어넣으면 당장 채용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즌제 채용도 지금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한시적으로 연말에만 일할 수 있는 이런 그 시즈널 파타임 근로자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스티브 헨키 존스 홉킨스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어제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산 조정 법안,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이 지출 예산안, 빌드 백 베터 액트라고 하는 그 법안 말인데요.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하지 마라 이거죠. 그게 통과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에 도움을 줄 거다라고 바이든하고 일부 급진 좌파들은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시중에 풀어주면은 결국에는 생산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조금만 장기적으로 보면 중단기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이것이 경제 부양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산을 늘려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크게 미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돈만 보고 있고 지금 이 인간들이 돈만 보고 있고 사람을 지금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일을 그만두는지, 일터에서 사람들이 왜 없어지고 있는지, 왜 고용주들은 일할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난리인지, 일자리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팬데믹이 터지기 이전에 보다 지금 한 45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는 지금 나와 있는 일자리를 다 채우고도 450만 명 정도가 더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900만 명 가까운 인력이 있었던 거죠. 지금보다 900만 명 정도가 더 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충 따져보아도. 그런데 이 900만 명 지금 어디로 갔냐 이거죠. 일자리는 한 450만 개 줄어들었고 스스로 회사 그만둔 사람이 450만 명이니까 900만 명 어디 갔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터에 나오려 하지 않는지 이거를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돈만 생각하고 돈 풀면 다 해결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티브 헨키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형편없는 짓을 한 거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 것이. 인플레이션은 통화 현상이다. 그것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하고 이 일반 상업은행들 시스템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통화 욕조에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들이 첨탑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면 우리는 2024년까지 지속될 큰 인플레이션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 이 헨키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이 인플레이션이 2024년까지 계속될 거다. 그것도 고인플레 시대가 2024년까지 연결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이 어떤 해입니까? 대통령 선거 시작하는 해죠. 바이든 임기 끝날 때쯤 돼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은 바이든 임기 끝날 때까지도 해결 안 될지도 모른다.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처음부터 바이든 플레이션이라고 이 별명을 지어줬더니 그게 좋은 별명인 줄 알았나 보죠. 지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 그냥 바이든 플레이션을 할 모양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염려스럽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저희 이제 연방 하원의원들, 연방 상원의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지금 불만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1조 2천억 달러 실제 그 예산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는 11%, 연방 하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9% 정도만 진짜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혀 관계없는 그린 뉴딜 정책에 돈이 쓰인다. 이런 지적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각 지역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가지고 자기 지역구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조 2천억 달러의 이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곧 우리 주에 이제 목돈이 들어와가지고 다리도 만들 거고 도로도 다시 개선할 거고 다 새로 만들게 될 거다. 뭐 항만도 더 키울 거고 공항도 더 새로 짓고 막 이런 청사진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연방정부에서 내가 돈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만큼 여기다가 몇 억 달러, 여기다 몇 억 달러 쓰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연방 하원 의원들, 연방 상원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가지고 그런 말들을 하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당적인 인프라 법안이 통과됐는데 연방정부에서 우리가 얼마를 더 많이 받아내가지고 어떤 작업을 더 할지 여기에 지금 국민들의 그 관심이 가게끔 포커싱 하게끔 하고 있고요. 동네 언론들은 전부 다 거기에 귀가 솔깃해져가지고, 예, 무슨 뭐 떡국물 떨어진답시고,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그 기사 쓰기 바쁩니다, 지금 막. 얼마를 가져다가 여기에 무슨 조그만 공항이 확대가 된다. 뭐 다리가 하나 좀 새로 증축이 된다. 도로가 넓어진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기사들 쓰기 지금 바쁜 상황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예, 지금 뭐 우리 돈 가져가다가 지금 뭐 바꿀 거다라는 그 목소리에 더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언론들이 그런 상황이다. 근데 지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돈을 푸는 것이 결국에는 이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2024년까지 빅 인플레이션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그것도 문제를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리게 만드니까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막 사탕발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